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는 좀 덤덤한 지수였는데요. 시장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체감지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표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어쩌면 오늘 그 지수가 아마 변곡점이 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지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도 그렇고요. 환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좀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93%, 268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700이 모처럼 또 깨졌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0.28% 올라서 86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동안에 부진했던 것에 비했을 때 오늘은 거래소보다 살짝 더 모양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을 봐야 되는데요. 거래 대금 면에서 보면 거래소가요. 오늘 거래소가 11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2조 어제 7천억이었죠. 10조는 넘어섰지만 거래소 거래대금 치고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에 10조 이하도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랐던 것에 비했을 때 거래대금이 썩 좋은 건 아니다. 시장이 그 힘이 조금 이렇게 붙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코스닥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은 8조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6조 6천억, 그제는 9조. 그러니까 10조를 항상 넘어섰다가 최근 3일 동안 10조 이하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떨어졌는데요. 특히나 어제 6조, 오늘 8조. 그래서 어제 오늘 코스닥은 거래가 거의 이렇게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시장의 힘이 많이 약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대금만 봤을 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합지수 그래프가요. 오늘 좀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21선이거든요. 이게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들이 자리하게 되면 해볼 만한 시장이다.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 3일째 지금 21선 아래에 이렇게 일봉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좀 이렇게 다잡는 모습이 보였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그만큼 길쭉한 음봉이 나면서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런 경우는 매도 신호입니다. 팔아야 되는 신호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죠. 그렇지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21선 아래에 지금 3일째 머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다. 좋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 변화다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만 이렇게 아침에 낮게 시작했다가 종가가 그 전일 수준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고 끝났는데요. 오늘 다시 이렇게 아침 시가 대비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여러 가지로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시장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코스닥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거래소는 그래도 코스닥에 비하면 조금 그래프 모양이 더 나은데요. 코스닥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꺾였는데 21선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렇게 21선이 깨지면서 21선이라는 건 생명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그런 선이다 그랬는데 지금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음봉이 연달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매도 신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최근에 코스닥은 이 수준에서는 좀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죠.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했을 때 먼저 빠졌기 때문에 최근 시장은 하락세에서 더 이상 이렇게 빠지지 않고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지만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어제 6조 오늘 8조라는 거는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거래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약세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그래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지표 같아서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11원 30전이 올랐어요. 그래서 1375원이 됐는데 기록적인 그 환율 상승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게 작년 10월인데요. 작년 10월 이후에 오늘 이렇게 신고가가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주목해 봐야 될 그런 그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달러가 이렇게 강세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굳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달러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달러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클 거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환율하고 주가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멀리 이렇게 한번 예전 그 환율하고 좀 주가 상관관계 좀 이렇게 보면요. 이때가 2022년 10월 달입니다. 이때 환율이 1444원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1377원이니까 이때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인데요. 이때 그 우리 종합지수 그래프를 제가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때가 10월 달인데 주가는 최고 바닥이었죠. 2134였죠. 환율은 1444원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역의의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요 그 패턴이 들어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375원까지 왔지만 종합지수는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2700 가까이까지 왔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굳이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 이게 이제 종합지수 이렇게 상관없이 반도체 주식들이 우리가 글로벌 대비했을 때 지금 저평가돼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으로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반도체 이쪽 주식들이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장 전체를 지금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뺀다고 그러면 아마 종합지수도 지금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종합지수하고 환율하고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그런 모양이 지금도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요. 그래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였죠. 그러죠. 그러면서 21선도 깨지면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환율 급등 요 국면하고 같이 이렇게 겹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환율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환율 상승 추세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를 않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식에서도 기대감을 조금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은요. 오늘은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5,900억, 코스닥에서 43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160억 정도 매수 우위했죠. 장중 내내 매도 우위였다가요. 종가 무렵에 삼성전자 위주로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런 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선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게 130만 계약이다 이건데요. 한 계약이 지금 아마 한 8천만 원 내지 9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을 조 단위가 넘는 금액을 선물해서 매도를 치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 선물에서도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해 놓은 걸 팔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포지션으로 봤을 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환율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은 여전히 오늘 또한 6,3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 강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개인들이 사고는 있지만 개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지금 시장 규모나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이게 이제 고객예탁금인데 55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아놓은 게 고객예탁금인데요. 작년 연말 이후에 이렇게 추세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최근의 며칠을 보면 이렇게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종합지수 그래프하고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고객예탁금이라는 것은 후행성입니다. 장이 올라가게 되면 좀 늦게 돈이 들어오고요. 빠지게 되면 좀 늦게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신용융자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약간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조 3천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세장일 때 보여지는 수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미수금도 여전히 9,600억이니까요. 1조 가까이 되면서 여전히 개인들이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는 111조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작년 연말 이후로 이렇게 딱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어쨌든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다우는 제조업 위주죠. 30개 종목을 평균 내놓은 지수가 이제 다우 지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 21선 깨고 이렇게 음봉이 여러 개 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 인상 얘기가 최근에 이제 그 석유값 올라가면서 그게 지금 다우에는 좀 안 좋게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은요. 21선에서 살짝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애플이 어제 그 4.3%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어제 하루 이렇게 강한 양봉을 내면서 바닥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테슬라도 어제요. 그동안에 이제 애플하고 비슷하게 많이 빠졌다가 어제 1.6% 바닥에서 이렇게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엔비디아 어제 4.1%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렇게 보시면 21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조금 매도 신호가 나왔었다가 어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어제 나스닥이나 또 이렇게 S&P 500이나 그런 쪽에 조금 영향을 줬다. 그래프들이 어제 엔비디아 영향으로 다시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2.4%. 그렇죠. 비슷하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가 다 비슷합니다. 니케이 일본 시장 오늘 현재입니다. 0.2%. 여전히 요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일본은 약간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 마이너스 0.08%인데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마이너스 0.79%, 프랑스가 마이너스 0.27%, 유럽은 또 미국하고 조금 다르죠. 이렇게 21선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63%, 항생 마이너스 2.01%. 그동안에 바닥에서 이렇게 탈피하는 모습에서 또 다시 마이너스가 아주 깊게 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대표 종목 제가 몇 개 그래프 이렇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그래요. 삼성전자 모양이 이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삼성전자 특징은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77만 주 매수 위에 있는데 여전히 이쪽 종목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 이게 좀 다른 종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세가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프 봐도 이렇게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단단한 그런 모습이죠. 21선 위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한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이렇게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냈는데요. 오늘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로만 놓고 봤을 때 이게 21선이거든요. 그래서 21선 아래에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21선이 이렇게 닿는다고 그러면 어제 오늘 이렇게 21선에 딱 그 주가가 닿았거든요. 일부 좀 이익 실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프 모양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다. 기아도 그렇습니다.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모양이 거기에 이렇게 조금 머리가 닿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삼성물산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제 저 PBR주들이죠. 자산 가치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들인데 삼성물산도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는 반등하면 팔아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KB금융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모양이 21선 아래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조금 아직까지 안 파셨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반등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 21선 아래 이렇게 흘러내리는 좋지 않은 모습이죠. 에코프로는 지금 액면 분할을 한다고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그 배터리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해서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21선이 무너졌다, 매도 신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친다고 그러면 반등할 여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프 모양이 망가져서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량이 1분기 이렇게 따졌을 때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주가도 거의 한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들 전기차 이 시간표들을 한 2년에서 한 5년까지 이렇게 늦춰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차, 우리 국내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 목표를 2026년에 한 100만 대 목표를 했다가 2027년으로 이렇게 늦춰 잡았는데 114만 대로 이렇게 1년 더 늦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늦춰 잡았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추세가 이렇다는 거죠. 포드도 막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배터리 그 업체 LG 엔솔이나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좋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한 1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IRA 법안 여기에서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한 300억 조금 넘게 적자가 날 거라고 그럽니다. 다만 이제 삼성 SDI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올 1분기에 한 2천억 정도 흑자가 예상된다. 근데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전기차 관련 배터리, 셀, 소재 업체들이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래프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다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요게 이제 비중이 좀 크다고 그러면요. 요것만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주들 이렇게 움직일 때 조금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중이 큰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모양으로만 봤을 때 모양이 썩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더 좋은 비전들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작년 연말 바닥권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최저점에서 사셨다고 그러면 지금 한 2배 정도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가장 제가 성공한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전 비전은 가장 눈에 띄는 거가요. 수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거래가 지금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거래량을 보면 평소 한 20만 주 되던 게요. 이때가 4월 4일 날 270만 주, 4월 9일 날 390만 주, 오늘 또한 140만 주 거래가 됐죠. 근데 이 거래가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해 주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래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그만큼 쏟아진다 이런 얘기죠. 또 시장의 힘이 이쪽에 이렇게 쏠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연기금에서 이렇게 사고 있죠.
한 일주일간 12만 주, 2만 주 이렇게 사고 있고요. 투신도 이렇게 보시면 근 한 10여일 동안 2만 주 넘게 꾸준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연말은 한 14만 주 샀습니다. 연말 또 보면은 보험이 또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너날 것 없이 더존 비전을 이렇게 사고 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2배 올라 있는 가격인데도 아직도 꾸준히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요, 또 하나 특징이 앞에 이렇게 고점을 어제 오늘 이렇게 힘차게 벗어나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신고가가 난 종목들은 절대 팔지 말고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바닥에서 25,000원에서 지금 58,000원이니까 2배 올랐다고는 그러지만요. 옛날 가격 13만 원을 따졌을 때는 이제 5만 원대는 아직도 한 세 토막 나 있는 가격이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커 보이는 주식 같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제가 보기에는 빅 뉴스인데요. 인터넷 은행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큰 재료다.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토스가 이제 금년 상반기에 상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시총 지금 한 10조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나서 2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15조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더존비전이 지금 1조 한 7천 정도 시총이 되는데요. 여기가 인터넷 은행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설립을 한다고 그러면 주가에는 상당폭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하나 이렇게 다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이렇게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죠. 이때가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가격대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를 훌쩍 이렇게 뛰어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인데요. 좀 길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대가 짧죠. 요 7만 원대 가격에서는 거의 거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비를 이렇게 넘긴다고 그러면 상당히 주가가 급등할 여지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수급 조건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재료도 상당히 큰 재료다. 요때 이렇게 샀던 친구들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인터넷 은행 그 호재를 알고 있었던 친구들 같아요. 그랬다가 그게 딜레이 되면서 근 한 1년 늦게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다시 빠져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아는 친구들은 미리 좀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를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봉이 이렇게 나면 누군가는 가격을 올려가면서까지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바닥권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됐던 횡보 국면에서 갑자기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에는 주목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우리보다 그 호재를 먼저 알고 대량으로 매집하는 그런 그 흔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존 비전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존 비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한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단타하신 분들은 팔았다 샀다 할 수는 있겠죠. 길게 보고 좀 이렇게 목표가를 좀 높여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파마 리서치도 작년 연말 또 금년 들어와서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가격대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어쨌든 실적이죠. 리쥬란 관련해서 실적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화장품까지도 리쥬란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에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수급인데요. 수급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사모펀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근 한 10일 동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모펀드가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는 이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 사례로 봤을 때요. 그래서 좀 사모펀드가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된다. 어제 7만 주, 오늘 5만 주인데 굉장히 큰 물량을 지금 사고 있어요. 투신에서도 어제 오늘, 보험에서도 어제 오늘, 금융투자도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다. 최근 들어서 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사는 거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직전 고점이죠. 그 고점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신고가가 나는 종목이다. 물론 요 앞에까지 따지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는 걸로 봐서는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요 15만 원대까지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죠. 가격으로 봐도요. 많이 올라 있는 종목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파마 리서치는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이제 매집 구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그 거래량, 거래대금 요게 심상치 않다. 지금이 사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닌가. 이제 시작하는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래프하고 수급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현대로템은 수급에서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한 140만 주, 어제는 35만 주, 오늘은 한 4만 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꾸준히 뭐 70만 주, 70만 주, 18만 주 상당히 큰 물량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눈에 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외국인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쌍끌이를 이렇게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사모펀드, 투신, 보험, 금융투자 다들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현대로템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파는 데는 개인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170만 주, 80만 주, 180만 주. 개인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보이죠. 왜냐 그러면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개인들이 이렇게 털었습니다. 그거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잡아서 지금 주가가 반도체 주식 못지않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앞에 고점을 살짝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그래프예요. 이렇게 이제 주봉으로 보면 더 이렇게 눈에 띄죠. 예, 금년 한 7월 달에 이제 폴란드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작년이죠. 7월 달. 그랬다가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폴란드 그 대통령 그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의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은법 개정되고 수출이 순조롭게 되면서 현대로템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보시면 요 위에 물량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개인들 물량을 이렇게 다 받아주면서 물량을 매집을 해서 지금은 시세를 내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매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가를 내고 신고가가 난 다음에 수익이 그때부터 크게 난다.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현대로템은 이제 수익을 내는 구간에 접어든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는 이렇게 아주 급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량을 개인들 거를 다 이렇게 뺏었기 때문에 팔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땡기면 땡기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또 현대로템 재료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방산업종도 금년 연말까지 좀 이렇게 좀 가지고 가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흐름이 방산주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요. 수급 측면하고 그래프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요.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어제 오늘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오늘도 한 마이너스 2.24% 됐는데요. 수급을 이렇게 보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기금이거든요. 보면은 10만 주, 8만 주, 6만 주, 그렇죠. 5만 주, 7만 주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좀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사는 건 아닌데요. 연기금에서 이렇게 사주고 있어요.
롯데관광개발을. 제가 보기에는 롯데관광개발도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게 보시면 3년 동안 적자가 났기 때문에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17,000원에서 9,000원대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횡보를 근 한 6개월 이렇게 했죠.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되면서 보시면 밑에 거래량도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주가도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또 그래프로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도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사놓고 좀 기다리면 방금 보여드렸듯이 연기금에서 그렇게 많이 살 때는 그만한 또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3년 적자 났다가 이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요. 그런 프리미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죠. 코로나 직전하고 좀 비슷해졌다고 그러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쪽에서 이번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기존의 코로나 직전 그때 영업 수익하고도 비슷하게 회복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1.3원이 올라서 1375원입니다. 지금 요 그래프가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작년 연말 10월 달 이때보다 지금 환율이 1375원이니까요. 신고가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는 외국인들이 굳이 달러를 우리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주가가 좀 다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율 이렇게 이제 좀 길게 보면 이때가 2022년 10월 달에 1444원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1375원이니까요. 그때에 비하면 조금 더 낮은 편이죠. 근데 그때 당시 주가가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아마 보여드렸죠. 2100까지 갔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일 때요. 근데 지금 이제 환율이 상당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 빠진 거는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좀 덜 빠졌는데요. 아마 반도체 주식을 제외한다고 그러면요. 나머지 주식들은 상당히 지금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장 분위기가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주식은 조금 더 방어적으로 21선이 이제 종합지수가 이렇게 깨졌다는 얘기죠. 조금 방어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경계 경보 정도는 지금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환율 추이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요.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라고 그러면 주식을 조금 방어적으로 살 때 호가를 좀 아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